다음은 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와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삼국사기와 고려사가 각각 어느 시대에 편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때 편찬되었고 고려사는 조선 세종에서 문종에 걸쳐서 편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삼국사기가 고려 건국이 된 지 227년 만에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는 조선 건국 이후에 57년 만에 편찬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 편찬 사업은 대부분 정권 혹은 왕조가 바뀐 이후에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국가 차원의 중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조선 시대를 조명하는 역사서는 언제 최초로 편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일본인들이 정한론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를 편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인 학자 하야시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1912년에 조선 통사라는 것을 발간을 했고 이것을 근간으로 일본 일제 치하에서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 1938년에 조선사가 편찬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서를 편찬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잃게 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편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발표한 신교육칙어를 알고 계십니까?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교육칙어는 조선 총독부 총독이 발표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면 조선인의 조상과 선인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소년들이 부조를 멸시하도록 만들고 결과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한 후 그때의 일본 사적, 일본 인물, 일본 문화를 교육하면 동화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것이 조선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가 조선사 편수회의 조선사 편찬 지침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당군은 역사가 아닌 신화로 한다. 발해는 한국사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일제가 조선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지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역사서 편찬은 대부분 학자들이 회장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례인데 조선사 편수회 회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당시 일본 정부의 정무총감이 겸임하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학자가 아니었죠. 네, 정무총감입니다.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한 학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완용, 권중영과 일본인 역사자 한 20여 명이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완용의 형 이윤용도 들어갔었고요. 또 일제 강점기 이완용의 뒤를 이어서 중추원 의장을 지낸 박영효를 고문으로 두고 우리나라 학자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역사까지도 건드렸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서로 삼국사기와 고려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둘 경우에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지대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시대, 삼국시대까지도 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찬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군을 정통의 시발로 보는 고조선은 신화입니까? 역사입니까?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는 역사서들이 삼국유사, 동국통감, 제왕운기, 조선왕조실록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상당한 혼란을 느꼈습니다만 그림을 한번 보시면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고려의 영토가 왼쪽에 나와 있고 오른쪽은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려의 영토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교과서에는 다수 의견이 집약된 정설 혹은 통설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역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 오른쪽 지도가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사 지리지 서문을 보면
우리나라 즉 고려는 바다 동쪽 삼면이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는 구절부터 시간 관계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북은 당나라 이후로 압록을 경계로 하였고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로 하였다. 서북은 고구려의 지역에 못 미쳤으나 동북은 고구려 영토보다 더하였다. 이런 이 기절이 있습니다. 그림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서북은 고구려 지역에 못 미쳤으나 동북은 고구려 영토보다 더하였다. 오른쪽 그림이 거기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고려사 지리지의 서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이것이 우리 정통 역사인 고려사에 나와 있는 기절입니다. 화면을 하나 더 봐주십시오. 화면은 동북 구성의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아래쪽이 일본이 주장하고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동북 구성이고 위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사료를 통해 검토된 동북 구성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직 명확한 확설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혼란스럽지만 앞서 보신 자료는 고려의 역사를 한반도 안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만은 그 의도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조선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00년 유구한 역사를 유지해온 왕조라고 생각을 하고 한글 창조라든지 과학기술 발달 등 찬란한 민족 문화를 이룩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907년 시데하라 히로시가 한국 정쟁지라는 책에서 당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조선 시대를 당쟁사로 규정했고 이 내용이 조선사 편수회가 편찬한 조선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관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사를 편찬했던 조선사 편수회 인사들이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편찬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 국사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보십니까? 네,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선 시대가 끝난 지 100년이 지났고 해방 이후에 68년이 지난 지금 앞서 삼국사기와 고려사 편찬의 사례를 볼 때 이제는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의 역사적 기록들과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 내용을 비교하고 동시에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발간된 역사 교과서들과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의 내용을 비교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사업에 즉시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정부안 임기 중에 반드시 이 작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즉시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장관 잠시 나와 주십시오. 네, 방금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실무를 책임진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우리나라의 정통 이 역사서들과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에 기반한 이 우리 현재 역사 교과서들을 내용을 비교해서 바로잡는 사업에 즉시 착수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착수를 바로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학계나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